오늘 말씀드릴 거는 텐센트 실적인데요. 텐센트 실적은 그저께 저녁에 나왔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잠깐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은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매출액이 좋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 모바일 게임이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둔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60%대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 64% 성장을 했고요. 2분기에 62%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거는 광고나 결제 사업의 턴어라운드였었는데요.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성장을 했고 특히 1분기 대비로 본다면 5%밖에 성장 못했고 이런 부분들은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가 원래 이제 코로나가 없다면 성수기여야 되는데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게임이나 뭐 온라인 교육이나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광고 지출이 집중이 됐고 2분기에는 약간씩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위챗 메신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거한 광고가 호조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1분기보다는 약간 약세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약간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이후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3분기부터도 모바일 게임 위주의 호조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을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여전히 고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60% 이상 고성장했기 때문에 고성장은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경제가 재개가 됨에 따라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2분기부터 이미 되고 있었고 이제 해외 지역 미국과 유럽에서는 6월 달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텐센트 게임의 모바일 게임의 결제 사용자가 전분기 대비 500만 명 정도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만 명 이상이 이탈이 됐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천만 명이 유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텐센트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에 텐센트 중국에서 게임 유저의 플레이 타임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약간 감소했지만 해외에서의 게임 사용자와 게임 시간이 증가하니까 전체 실적은 좋았는데 아마 3분기부터는 물론 고성장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2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약간씩은 슬로우다운 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7월달까지만 보면 주요 게임들의 호조는 지속이 되고 있긴 합니다. 텐센트의 펍지 모바일이나 왕좌영유나 아니면 최근에 출시한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들 중국에 출시했는데요. 이런 게임들의 호조가 좀 있어서요. 고성장세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QOQ 하락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기대했던 부분은 광고 매출이었습니다. 특히 광고 매출 중에서 성과형 광고라고 볼 수 있는 위챗 광고였는데 이 부분은 2분기 대비 회복될 거라 보고 있고요. 회복세가 조금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동영상 컨텐츠가 신규로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기대했던 것들보다는 약간씩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텐센트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봤던 장기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게 위챗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2분기 기준 봤을 때 아마 1분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인 4억 명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한 장기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게임의 성과도 물론 중요했지만 게임 이외의 광고나 결제나 뭐 핀테크나 클라우드 같은 이런 장기 성장성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2분기와 3분기에 약간씩은 둔화될 수 있다. 생각보다는 덜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단기 기대감을 조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주가가 엄청 좋았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중국 항생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이제 8월 14일 날 리뷰가 되고 9월 7일부터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 있는 상황이고 올해 기준 봤을 때 PER이 37배 정도, 내년 기준 32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기대감이 반영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50배가 넘었는데 이때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를 제외한다면 텐센트는 거의 대부분 30배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이 정도가 적정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아마 행정명령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행정명령을 발효를 하면서 이제 9월 15일부터 9월 중순부터는 바이트댄스와 텐센트 위챗과 관련한 거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명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했던 이유가 위챗과 관련한 규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 보면 중국에 있는 위챗 메신저는 우리가 웨이신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에 있는 위챗 메신저는 이제 영어처럼 위챗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행정명령은 다 미국에 있는 위챗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본체인 웨이신 메신저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는 이 이커머스 광고가 장기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에서 약간씩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장기 성장성은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단기 기대감은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